선주와 전남진, 결국 경찰서에서 마주섭니다. 그리고 선주, 더없이 냉정하게 딱 한마디를 던지죠. 성실히 조사받아. 이 한 문장, 정말 등골 서늘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도 조용한 충고도 아니에요. 선언입니다. 더는 감정 낭비 안 해. 감정은 끝났고 이제는 증거와 절차, 그리고 법으로 갈 거야. 그동안 선주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생각해보세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로또 당첨 사실을 숨기고 그 돈으로 집, 차, 반지까지 사고는 정작 선주와 아이는 대출에 허덕이며 살아야 했던 그 세월. 그걸 알고도 선주는 계속 참았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에는 경찰서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이제 선주는 인내도 설득도 다 끝냈다는 의미죠. 그런데 전남진, 또다시 억울하다는 말로 상황을 흐리려 해요. 선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고했지? 다 돌려줬잖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돈 돌려줬으니 끝난 거 아니야? 이 말투, 정말 무책임하고 무지하죠.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수억 원의 로또 당첨금을 숨기고 개인 명의로 아파트 사고, 생활비로 쓰고, 타인에게 선물까지 줬다면 이건 전형적인 횡령이죠. 선주의 신고는 너무도 당연한 조치예요. 그런데도 전남진은 왜 이렇게까지 해? 라는 태도. 정말 뻔뻔함의 끝판왕이에요. 하지만 선주는 더 단호하게 나갑니다. 감정도 없이 딱 잘라서 말하죠. 성실히 조사받아. 이 말 정말 멋집니다. 억울하다는 사람 앞에 감정 하나 없이 법의 언어로 상황을 정리하는 말이죠. 피해자인 나한테 말하지 말고 수사관에게 해. 정확히 선주는 그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선주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제는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을 이끄는 주체로 바뀐 겁니다. 더 이상 약자가 아니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 장면 정말 통쾌합니다. 그래, 이제라도 잘 신고했다. 이런 사람은 감옥 가야 해.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 장면이 예고편에 나온 건 다음 회차가 감정 싸움에서 법적 판단으로 넘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이제 누가 진짜 잘못했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전남진은 이제 빠져나가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주가 이미 모든 정황과 계좌 내역까지 준비해둔 상태거든요. 예고에서 그랬죠? 계좌 다 뒤지면 다 나와. 이 말 하나로 선주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돈을 돌려줬다는 것도 변명이 되지 않아요. 이미 돈을 사용한 후에 돌려준 건 여전히 범죄로 인정되거든요. 이 장면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건 선주의 표정이에요. 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단호함만 가득한 그 얼굴. 그게 바로 이제 정말 끝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반면 남진은 여전히 다 돌려줬잖아 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그가 지금껏 얼마나 모든 걸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앞으로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수사 과정에서 남진의 돈 사용 내역이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아파트 자금, 차량 구매비, 반지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하의 개입 여부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어요. 즉, 이 사건은 단순히 남진 혼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사건이 증건축 내부에 퍼지기라도 하면 상하에게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상하는 남진에게 말하죠. 기회야. 지금이 증건축 넘겨받을 타이밍이야. 하지만 동시에 로또 사건만큼은 조용히 넘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주는 이제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의 집행자로 나섭니다. 이 장면 하나로 긴장감이 훅 올라가죠. 로또를 숨긴 남편과 감정 없이 맞서는 선주의 대결.
이번엔 법으로 끝장을 보려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충격이 있어요. 진중배 대표가 지금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다는 사실. 상태도 위중합니다. 그리고 그 병실 앞에는 다름 아닌 상하와 남진이 서 있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는 정말 소름입니다. 전남진이 먼저 조심스레 말합니다. 이대로 아버님 못 일어나실 수도 있다고. 이 말 무섭죠.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걱정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 저거예요. 정말 못 일어나시는 거야 라는 확인.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상하가 말하죠. 눈빛을 번쩍이며 낮고 분명하게. 이대로 계속 계시면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 아냐? 당신도 증건축 갖고 싶잖아. 지금이 기회야. 와. 이건 정말 숨이 멎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딸이 아버지 병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보통이라면. 아빠 제발 괜찮으셨으면.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상하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기회입니다. 왜냐고요? 그녀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였으니까요. 증건축 대표직을 빼앗길 위기, 상속권에서 밀릴 위기. 이 모든 걸 정리해줄 단 하나의 변수. 바로 진중배의 의식불명 상태. 그리고 무서운 건 이게 철저히 계산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하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걸 어떻게 내 이득으로 바꾸지? 라는 사람이죠. 이 장면이 강렬한 이유는 상하가 지금까지는 어쩌면 변명의 여지가 있는 인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지? 자기도 힘들었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시청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의식불명인 아버지를 보며 기회라고 말하는 딸에게는 더는 변명도 연민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은 곧 지금이 기회니까 움직이자 라는 행동 지침이기도 하죠. 남진은 처음엔 당황하지만 이내 분위기에 휩쓸려 갑니다. 왜냐하면 그도 결국 증건축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상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진중배가 살아있는 한 대표 자리는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두 사람에겐 진심으로 기회입니다. 병원이란 공간, 보통은 인간적인 감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죠. 가족의 회복을 기원하고 서로를 걱정하는 그런 장소. 하지만 여기선 냉정함, 계산, 그리고 탐욕만 가득합니다. 이제 병실 앞에서의 대화가 주는 충격은 더 이상 상하의 속마음이나 계산된 행동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시청자는 상하와 남진이 진중배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냉혹한 속셈을 명확히 알게 되죠. 병원은 단순히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집니다. 상하가 기회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진중배의 생사가 단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냉정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순간 상하의 캐릭터는 더 이상 관객에게 연민을 받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그동안 상하가 보여준 고뇌나 갈등은 그저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모습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상하가 남진에게 말한 지금이 기회야 라는 말은 그야말로 계산된 발언입니다. 이 말이 전하는 의미는 단순히 진중배의 의식불명 상태를 넘어서 기업과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기회로서의 해석이 가능하죠. 그녀의 냉담한 눈빛과 음산한 분위기는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